네, 안녕하세요. 한샘 수학 16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두 개의 근에 대해서 사이값과 바깥, 이렇게 알파랑 베타라고 두 근이 나왔다면 알파와 베타 사이값 또는 알파가 더 작으면 알파보다 작고 베타가 더 크면 베타보다 더 큰 알파와 베타의 이런 바깥쪽 부분을 구했었어요. 그걸 어떻게 구했어요? 예, 부등호 방향을 보고 시옷자 같으면 사이, 기역자 같으면 바깥, 예, 이런 부분들을 구했었죠. 그런데 사실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두 근이 나올 수도 있지만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될 수도 있고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 하려는데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근의 공식을 써야 되거든요. 근의 공식을 썼을 때 두 개 근이 나왔다면 아까처럼 사이값 그리고 또는 부등호 방향에 따라 기역자 같으면 바깥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생각해 봤을 때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올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라 한 근, 그렇죠? 한 근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걸 완전 제곱식꼴인데 한 근이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실근이 없을 때 허근이 나올 때도 있었죠. 그래서 2차 부등식도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올 때 그리고 한 근이 나올 때 아니면 아예 허근, 실근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개념 잡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2차 부등식이 2차 함수 그리고 2차 방정식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올 경우, 두 실근이 나올 경우, 그리고 중근, 한 근이 나올 경우, 그리고 실근이 없는 허근이 나올 경우를 생각하면서 2차 부등식의 범위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는 지금부터 들으면서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차 부등식의 문제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뭘 배웠었죠? 그죠? 2차 부등식의 범위를 구했었죠? 그러면 첫 번째는 2차 부등식을 우리가 풀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그죠? 인수분해를 했었죠? 그 인수분해 한 다음에 x값 두 개 나온 거에 대해서 이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기역자 같으면 바깥 부분, 두 근의 바깥 부분, 또 시옷자 같으면 두 근의 사이값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 한 후에 부등호 방향을 보고 우리가 계산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인수분해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방정식처럼 인수분해했을 때 두 근이 나오느냐 아니면 혹시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왔었죠? 그렇죠. 한 근도 나왔었죠. 그리고 아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즉 근의 공식으로 했었죠. 근데 근의 공식 중에서 실근이 안 나오고 허근이 나올 때, 즉 이 두 근과 한 근이라는 이 얘기는 실근, 실제 있는 근이고요. 그리고 허근 두 개 나올 때, 요럴 때도 될 수 있어요. 2차 방정식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근을 찾았을 때.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2차 부등식에서 인수분해 될 때 한 근만 나오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일 때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요거를 다뤄볼 겁니다. 그러면 또 이따가는 뭐 할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아예 안 될 때. 그래서 근의 공식을 해보니 허근이 나올 때, 그럴 때도 우리가 다뤄볼 거예요. 자, 그건 좀 이따 얘기니까 지금은 먼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완전 제곱식, 즉 몇 개의 근이 나올 때, 그렇죠? 한 개의 근이 나올 때. 그럼 한 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이값, 뭐 바깥의 부분 그런 거 할 수가 없죠. 두 근이 나왔을 때,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왔을 때, 그 서로 다른 두 근의 사이값, 서로 다른 두 근의 바깥 부분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완전 제곱식 되는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이 길었죠? 해볼게요. 자, 첫 번째 2차 부등식 푸는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분해 해볼게요. 그러면 x 4는 2 그래야 마이너스 4x 나오겠네요. 바로 어떻게? 마이너스 할 때. 즉, 인수분해하면요. x 빼기 2가 몇 번 곱해져요? 두 번 곱한. 이렇게 x 빼기 2의 제곱이 됩니다. x 빼기 2의 제곱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말씀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x 빼기 2가 0이 되는 값은 x는 2, 근 하나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제곱만 나오는 이런 형태를 완전 제곱식이라 하는데 이렇게 2차 부등식이 어떤 거에 제곱만 나오는 완전 제곱식으로 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냥 예측해 보세요. 자, 제곱했는데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예, 우리가 기억합시다. 어떤 수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0보다 어떻게 클 수 있어요. 또는 x가 0이면 0의 제곱 0도 될 수 있죠. 예, 이것이 항상 성립하죠. x가 어떤 값이든 그죠?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항상 성립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해 볼 거예요. 당연히 제곱해서 0보다 큰 부분도 당연히 항상 성립하겠죠? 예. 그런데 x가 만약에 2라면 x가 뭐라고요? 2라면 2 빼기 2 0이죠. 0의 제곱은 0인데 0보다 클 수 있나요? 안 돼요. x는 2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면 0보다 크지가 않고 0이니까 안 돼요. 그래서 x는 2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가 안 되는 모든 실수에서는 다 0보다 큰 거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딱 요 인수분해만 딱 됐을 때,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인데 0보다 큰 부분? 2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다 되는구나. 이렇게 답 한 번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뭐 사이값, 뭐 바깥 부분,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0보다 큰 이런 부분이라면 모든 실수 다 되지만 누구는 빼고 2는 빼고 다 된다. 이렇게 딱 한 번에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2번도 한번 바로 해볼게요. 2번도 인수분해를 우리가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인수분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인수분해할 때 이게 x제곱에 마이너스 있으면 안 된댔죠. 그럼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부등식의 해를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풀이 제일 첫 번째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곱하니까 뭐예요? 그렇죠? 4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인데 부등호 방향도 어떻게 돼요? 바뀌죠. 0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럴 때 인수분해하면 이거 한번 다 여러 가지 경우 해보세요. 2x 그리고 12x 되려면 2, 3은 6 그래서 마이너스 12x 되려면 마이너스 3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완전 제곱식입니다. 어떻게? 2x 빼기 3이 몇 번 곱해지겠다? 2번. 2x 빼기 3의 제곱. 이 값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제곱하면 0보다 어떻다? 제곱하면 0보다 작은 게 있다 없다? 없죠. 0보다 어떻게? 크거나 같아. 0하고 같을 수는 있죠? 0하고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우선 0하고 같으려면 2x 빼기 3이 뭐가 될 때? 0이 될 때는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2x는 3이니까 x는 뭐 분의 3? 그렇죠. 2분의 3일 때는 제곱하면 0의 제곱 0 되네요. 성립하죠? 그런데 0보다 작은 건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다시 한번 써주면 2x 빼기 3의 제곱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0이 되는 경우 x는 뭐만 있겠다? 2분의 3만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답은 범위가 아니라 이렇게 x는 2분의 3, 2때만 되는 게 있네요. 2때만. 2분의 3일 때만 이 부등식을 풀 수 있겠네요. 자,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0보다 클 때, 그럴 때 모든 실수 중에 2가 아닌 경우고 얘는 0보다 작을 때 있다 없다? 없다. 대신 0하고 어떨 때? 같을 때는 있다. 그게 바로 x는 2분의 3.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얘 문제 2번에 1번 아까랑 비슷한데 4x제곱 빼기 12x 더하기 9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얘는 0하고 어떻게 0보다 작다만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쵸? 얘 완전 제곱식으로 되면, 예, 분명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했으니까, 3, 3은 9, 플러스 6x 되려면 플러스 3. 그래서 인수분해 하면, 예, x 더하기 3이 두 번 곱했죠. 3의 제곱인데, 이 값이 0보다 어떻게? 작은 경우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x가 있을까 없을까? 없댔죠. 왜? 제곱했는데 0보다 작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양수의 제곱도 양수고 음수의 제곱도 양수고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0보다 작은 거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x는 있다 없다? 없다. 대신 만약에 0하고 같으려면 마이너스 3일 땐 있겠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면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0일 때 있지만 0보다 작기만 하면 제곱해서 0보다 작은 거 없다. 그래서 이렇게 x는 없다. 답 실수가 없어요. 존재 안 해요. 자, 그리고 나서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 자, 2번도 해볼 건데 자, 지금 4개 문제를 한 번에 다 합니다. 자, 2번 불러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우선 첫 번째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인수분해하려면. 그렇죠? x제곱 10x 넘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가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 돼요. x 5의 제곱 5, 25. 여기 마이너스 10x 되려면 마이너스. 인수분해 이렇게 완전 제곱식 됩니다. 바로 어떻게? x 빼기 5가 두 번 곱한 제곱.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0보다 작은 경우, 제곱했는데 0보다 작은 경우 있다 없다? 없댔죠. x 빼기 5의 제곱이 0보다 작은 경우 있다 없다? 없다. x는 없다. 근데 아까 한 건데 x 빼기 5의 제곱이 뭐랑 같을 때? 0이랑 같을 때 x 빼기 5의 제곱이 뭐랑 같을 때? 0이 될 때. 그럴 때 x는 뭐가 된다?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0보다 작을 때는 없지만 0하고 같을 때는 뭐다? x는 5. 요거 답 됐습니까? 요것도 아까처럼 답 x는 5가 나오겠네요. 됐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여기도 써줄게요. 바로 2x 빼기 3이 뭐가 될 때? 0이 될 때란 말이에요. 2x 빼기 3의 제곱이 0이 될 때 이렇게 해서 x값 하나 나온 것처럼 아까도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0이 되는 부분 하나 있었다. 자, 그리고 또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또 합니다. 다섯 번째, 3번 문제죠. 얘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네. 자, 한번 풀이해 볼게요. 제일 먼저 정리하려면 마이너스 9x제곱 마이너스를 곱해주랬죠? 그래서 그건 뭐예요? 9x제곱 마이너스 30x 그리고 플러스 25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0보다 어떻게? 크거나 같은 경우인데 이것도 완전 제곱식 됩니다. 그래서 3x 곱하면 9x제곱이고 25는 5 곱하기 5 마이너스 30x 되려면 이렇게 마이너스 15 그래서 마이너스 30x 맞습니까? 자, 그래서 시행착오 있어야 돼 인수분해 할 때. 근데 해보니 완전 제곱식 3x 빼기 5에보다 제곱이 나오겠고 이 값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은 경우죠. 자, 아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우리가 제곱하면 어떤 수를 제곱하면 항상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항상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항상 성립한댔죠. 그래서 0보다 큰 경우는 당연히 있는데 0하고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댔죠. 그래서 얘는 2를 뺀 나머지 실수에서 다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큰 거고 지금은 0보다 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0보다 크거나
어떨 경우? 그쵸. 같을 경우죠. 그래서 우리 0보다 어떻게? 예, 크거나 같을 경우. 이렇게 크거나 같을 경우.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러한 x는 예, 제곱하면 0보다 크고 또 0하고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실수가 다 되겠네요. 얘는. 그죠? 그래서 답은 x는 모든 실수가 답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한 번에 쭉 다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해 보세요. 예측해 보세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는요. 해가 몇 가지 경우로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따라합시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경우는 x의 값의 범위가 해의 범위가 네 가지 경우다.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첫 번째, 이렇게 0보다 큰 경우, 0보다 이렇게 큰 경우라면 0이 되는 거, 그걸 빼고 0이 되는 부분을 빼고 모든 실수를 다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라면 0보다 작은 경우 없었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라면 같은 경우 하나, 이 x가 하나 나올 때도 있고요. 아, 어떤 수를 뺀 모든 실수, 그리고 x값 하나, 그리고 0보다 작은 경우 해가 있다 없다? 없다. 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0보다 방금 했던 크거나 같은 경우는 해가 어떻다? 모든 실수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아하, 이러한 x값은 전체 몇 가지 경우로 답이 나올 수 있다? 완전 제곱식 나올 때 네 가지.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경우는 해가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네. 몇 가지 경우에 해가 나올 수 있다고요? 네 가지. 네 가지 경우로 답이 존재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럼 기억하면 이제 한 번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어떤 경우에 답일지도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문제 볼게요. 자, 방금 했던 3번 밑에 있는 4번 말씀드려 볼게요. 4번.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 해보니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16, x제곱. 4x 곱하기 4x. 그리고 1은 1 곱하기 1. 그래서 4x, 4x에서 더하면 8x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 뭐가 됩니까? 4x 플러스 1의 보다 제곱. 이 값이 0보다 어떻다? 큰 경우. 그러면 제곱하면 당연히 0보다 큰 경우가 있겠죠. 근데 0하고 어떻게 되는 경우도 같은 경우도 있겠더라. 그래서 그 x는 바로 4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 되는 x는 자 바로 4x 더하기 1이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4x는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뭐분의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왜?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0이 돼버리니까 0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답 x는 누구를 빼고 마이너스 4분의 1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0보다 큰 거죠. 제곱하면. 그래서 그러한 모든 실수에서 다 0보다 크다. 아하, 제곱해서 0보다 큰 경우 하나를 빼고 나머지 모든 실수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제곱해서 0보다 큰 경우는 0이 되는 걸 빼고 나머지 모든 실수에서 가능하다. 0이 되는 그런 x값을 빼고 모든 실수에서 가능한 거죠. 기억하시겠나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한 번에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우리가 한번 완전 제곱식이 되는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됐습니까? 제발 다 이해했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2차 부등식에서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올 때? 허근이 나올 때. 보통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2차 부등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는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
허근이 나오는 거죠. 인수분해가 안 될 때 허근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자, 두 개의 실근도 나올 수 있어요. 두 개의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실근도 나올 수 있어요. 뭐,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의 실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2차 부등식이 두 가지 경우로 돼요. 두근의 사이값, 그리고 두근의 바깥값. 그렇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로,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 안 됐는데 두 개의 실근 나온다? 그럼 사이값, 바깥값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실근이 아니라 뭐가 나올 때? 허근이 나올 때. 이 경우는 답이 몇 가지냐? 따라합시다. 모든 실수 아니면 해가 없는 경우다. 모든 실수 아니면 뭐라고요? 해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옵니다. 아까 완전 제곱식 몇 가지 경우요? 네 가지 경우를 했죠. 이번에는 몇 가지? 두 가지 경우예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자, 예제 1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근데 인수분해 안 될 때, 우리는 x값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쓰는 거랬죠? 자, 요거. 근해 공식 한번 써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이 되는 그런 x값은 인수분해를 해보면, 자, 2a분의 2는 4분의 마이너스 b 5 뿔마 루트 b의 제곱 5의 제곱 25 마이너스 4ac 4, 2, 8, 8, 6에 48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냅시다. 내가 원했던 건 뭐냐? 바로 허근이냐 실근이냐 그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루트 안에가 음수야. 루트 안에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허근이다 실근이다? 허근을 갖는 거죠. 허근.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얘 허근이 나왔단 얘기는 이제 한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갖고서 지난번에 그 두근의 사이인지 두근의 바깥 부분인지를 찾았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말씀드릴게요. 이때 얘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야 되니까 한번 하면 이때 y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하면 얘의 그래프는 허근 나와요. 허근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x축 y가 0이 되는 부분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럼 얘는 포물선이 위로 올라가는, 아래가 볼록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죠.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x축과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그래서 y값 0이 되는 이 x축보다 다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그래서 이거 말해 볼게요. 요 그래프의 특징은 모든 y값,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y값들이 항상 어떻다? 0보다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그 얘기는 0보다 어떻다? 크다란 얘기죠. 어떻게?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타 y가 0보다 큰 거죠. 항상 모든 x에 대해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x제곱의 앞에 숫자가 양수 형태면 항상 이렇게 아래가 볼록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위로 올라갈 때 허근이라면 0보다 어떻다? 큰 쪽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x제곱 앞에 부호가 양수면 2차 함수 그래프로 봤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다 y가 0보다 크다. y가 항상 0보다 크다. 그 얘기는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어떻다? 크다예요.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래서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어떻다고요?
크다. 근데 여기는 0보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큰 거 물어봤죠? 아, 0보다 큰 부분? 그래, 0보다 큰 부분. 아, 아까 본 것처럼 모든 x에 대해서 다 0보다 크니까. 답! 답. 예, 허근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다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다 0보다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 항상 하는 게 제가 어떻게 마이너스를 좀 떼버리랬죠. 앞에 거. 그럼 뭐예요?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등호도 있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 한번 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안 됩니다. 해보시면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시면 자 x값 자 2a분의 2, 3은 6분의 마이너스 b 2 뿔마 루트 b의 제곱 4 마이너스 4h 4, 3, 12 12 곱하기 3, 36이에요. 그래서 얘도 보면 루트 하나가 음수예요. 루트 하나가 음수란 얘기는 무슨 근이다? 그쵸? 허근이죠? 예, 허근. 허근. 자, 허근이란 얘기는 음수에서 허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0보다 작은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0하고 같은 것도 없다. 왜? 항상 얘의 값은 허근이 될 때는 허근일 경우는 완전 제곱식의 양수를 더하는 형태를 항상 허근일 경우는 항상 0보다 어떻다? 큰 항상 양수값이에요. 양수값. 예. 즉,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보면 y는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놓으면 예식은 x축과 만나는 게 있다 없다 허근이니까 없다. 근데 올라가는 그래프죠?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대략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 얘기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요 y값이 0보다 큰 거 이므로 y가 요식 y값이 이거인 경우 있다 없다? 없다. 항상 0보다 크므로. 자, 그래서 얘 답. 해가 있다 없다? 없다. 네, 답. x는 있다 없다? 없다. 해가 없다. 그래서 아까 해가 모든 실수이든지 해가 없든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항상 0보다 크든지 그런 경우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진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는 바로바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첫 번째 인수분해 한번 해보랬죠. 근데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인지 아니면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의 공식 해봤는데 바로 허근이 나왔는지 살펴보랬죠.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3분의 1번.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 인수분해 안 돼요. 그럼 0이 될 때는 x는 자 이거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뿔마 루트 b의 제곱 4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4ac 4, 5, 20 말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루트 안에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이 얘기는 무슨 근이다? 허근이더라. 그죠? 음수니까. 그래서 허근이면 아까도 말했죠. 어떻게 된다? 항상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는 이것도 완전 제곱식하면 x 더하기 2의 제곱에서 1 더하면 되거든요. 항상 0보다 어떻다? 큰 것이 성립하는 거죠. 항상 0보다 크댔죠. 이거 그죠? 허근 나오면.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말해볼 거예요. 허근 나오면 항상 0보다 큰 것이 성립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라고요? 0보다 어떻게? 작은 거 물어봤으니까 0보다 어떻게? 작은 거 있다 없다? 없다. 답 X 해는 없다. 어떻게? 요렇게 딱 한 번에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허근 나왔다?
그럼 항상 0보다 큰 식이기 때문에 아하, 0보다 작은 경우 해는 없다. 만약에 이게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0보다 크다라고 문제 나왔으면 그쵸? 항상 0보다 큰 거랬으니까 모든 실수가 되고요.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도 없죠? 항상 0보다 크니까 그때도 해가 없고 반대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면 항상 0보다 크니까 여러분들이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죠. 기억하겠습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예시.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진짜 첫 번째는. 근데 인수분해 안 되죠? 그래서 근의 공식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가 0이 되는 그런 x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2a분의 2는 4분의 마이너스 b 8 풀마 루트 8의 제곱 64 마이너스 4ac 4, 2, 8 8, 9 72. 얘도 당연히 허근 나오는 경우죠. 계속 이렇게 완전 제곱식도 안 되고 인수분해도 안 되고 근의 공식 해봤는데 허근 나올 경우 이렇게 허근 나올 경우 그죠? 허근 나올 경우 자 그러면 다 같이 말해 볼게요. 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죠? 2x제곱 빼기 8x 더하기 이 9라는 식은 항상 어떻게? 0보다 항상 0보다 성립하는 0보다 큰 경우가 항상 성립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때 지금은 0보다 큰 경우도 있지만 0하고 어떻게? 같은 경우도 있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0보다 큰 경우뿐만 아니라 0하고 어떻게? 같은 경우도 물어봤는데 이게 동시에 물어본 걸까? 아니면 0보다 크던지 또는 0하고 같던지 이렇게 또는이란 말일까요? 그쵸? 이거는 0보다 큰 경우 또는 0하고 어떻게? 같은 경우 이게 두 가지 경우예요. 그런데 당연히 0보다 큰 경우 있어요. 성립합니다. 항상 성립하죠. 항상 성립. 그런데 0하고 같은 경우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우리는 답은 항상 성립하는 경우 요거에 대해서 답이 있으니까 이 답을 쓰면 되겠죠? 그 답은 x는 모든 실수에서 당연히 항상 0보다 큰 거 성립하고 물론 0인 경우 없어도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는 경우 다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항상 성립하는 경우 요거 모든 실수 답이 되겠죠. 됐나요? 자, 아직 근데 안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어려워요. 사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문제를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해라고 해가지고 여기 써 있긴 한데 결론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할 수도 있지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안 보고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우리는 요거 그래프를 보기도 했지만 결론은 2차 방정식과도 연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 근의 개수 얘와 2차 부등식의 해 요거를 살피기도 했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자,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요 x축과 만날 때, 즉 누구 축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라면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의 근이다? 두 개. 근이 두 개란 얘기고요. 또 얘는 이 2차 함수가 지금 한 점, x축 한 점에서 만날 때, x축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얘기는 접할 때 그 얘기는 근이 몇 개다?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개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자, 이것도 x축과라고 써줄게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실근이 있다 없다? 없다. 근이 없다는 얘기는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생긴 거다? 허근. 허근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말해 볼 거예요. 예,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자, 이럴 때 말해 볼 거예요. 이럴 때 허근 나오는 경우는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작은 경우고요.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인 경우고요. 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두 개의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클 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2차 부등식도 이렇게 판별식 0보다 클 때, 여기 0하고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로 갖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A 값이 항상 0보다 클 때, A 값이 항상 어떻게 될 때요? 0보다 클 때. 네, 즉 양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우리가 계속 양수로 만들었던 거 같죠? 그럴 때 이제 말해 볼 거예요. 자, 요 0보다 크다? 요거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알파와 베타니까 0보다 큰 경우 위의 값이죠, 위의 값. y가 0보다 클 경우 y가 0보다 클 경우 위의 값. 바로 알파와 베타 바값 맞습니까? 바값. 왜? 근이 두 개 나왔으니까 바값. 그래서 x는 알파보다 작던지 또는 x는 어떻게? 베타보다 큰 경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해 볼 거예요. 여기 0보다 크거나 어떻게? 같다인 경우도 이것도 뭐다? 그쵸? 두근에서 바깥이죠, 바깥. 바깥. 그래서 x는 알파보다 작다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등호 같은 경우 또는 x는 베타보다 어떻게?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바깥 부분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0보다 어떻게? 작은 경우는 두근에 대해서 사이 값이었죠. y 값이 0보다 작은 경우 y 값이 0보다 작은 경우 밑에 부분이죠. 알파와 베타 사이 값 맞습니까? 사이. 그래서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되겠죠. x값은 알파와 베타 사이. 마찬가지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가 있으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 거기에 값뿐만 아니라 등호 같은 경우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두근 이렇게 서로 다른 두근 서로 다른 다시 한번 쓰면 두근 알파 베타가 나왔다면 이렇게 사이냐 바깥이냐 따지면 됐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근 근이 하나 나왔다. 알파라고 하나 나왔다. 딱 알파라고 알파라고 한 근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근 알파만 나왔으면 바로 이게 바로 완전 제곱식의 형태였죠. 어떤 형태? 완전 제곱식의 형태. 그래서 이제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뭐뭐의 제곱이 0보다 큰 경우고 밑에 거는 뭐뭐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고 뭐뭐의 제곱이 0보다 작은 경우고 뭐뭐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누구의 제곱이냐? 여기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알파라고 써 있으니까 A의 x 빼기 알파 A의 x 빼기 알파 A의 x 빼기 알파 이렇게 완전 제곱식 이런 식의 제곱의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말해볼게요. 제곱은 항상 어떤 거랬다? 0보다 그쵸 크거나 같은 경우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떻다고요? 크거나 같은 경우 요게 항상 성립하는 그래서 항상 성립하니까 답은
그쵸? 모든 실수가 예, 다 x의 어떤 실수든 간에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 성립하니까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거 있을까 없을까? 없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경우는 없지만 같은 경우는 있죠. 바로 x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알파. 알파일 때는 0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알파일 경우는 0이 돼가지고 해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예, 여기 맨 위에 거 0보다 큰 경우 다 되죠. 근데 0하고 같으면 된답니다. 안 되니까 예,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다 예,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몇 가지 경우다? 네 가지 경우. 따라합시다. 판별식이 0인 경우는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돼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성립한다. 그래서 결론 x값이 몇 개 나온다? 예, 네 가지 종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마지막 판별식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허근이란 얘기를 했죠. 예, 인수분해했을 때 허근이 나올 경우는 항상 이렇게 y값이 0보다 어떻게? 예, 항상 성립하는 거죠. y값이 0보다 큰 거 항상 성립해요.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말해봅시다. 네, 이게 좀 옆을 보면 자, 이렇게 0보다 큰 경우,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0하고 작은 경우, 0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경우 물어봤죠. 그럴 때 아까 한 것처럼 이 완전 제곱식의 양수를 더하는 형태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형태라 예, 얘는 항상 0보다 어떻다? 큰 거다. 모든 실수에서 예, 항상 0보다 큰 경우죠. 맞습니까? 예, 모든 실수에서 y값이 0보다 큰 경우죠. 그리고 당연히 y값이 0보다 큰 경우 당연히 되고요. 또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물어봤을 때 지금처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안 되지만 0보다 큰 건 맞죠. 그래서 뭐가 된다?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선 0보다 작은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항상 0보다 큰 경우니까. 해가 없다. 마찬가지 밑에 것도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없어요. 그죠? 0하고 같이 y가 0이 되는 부분도 없어요. 얘도 뭐가 되겠다? 그렇죠? 예.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도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한 것 좀 많이 어렵긴 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우리가 했는데,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 예제 4번부터 좀 응용 문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연립 2차 부등식 풀이도 해보겠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 요 2차 부등식에서 이렇게 응용 문제도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한 거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 개념 정리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예제 4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